예, 주식시장이 어쨌든 금투세든 미국 대선이든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중심을 잡고 투자하는 법,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미국 대선 FOMC에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는 금투세 폐지가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데요. 이번 주 전망 전략 세우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일단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선과 그 바로 이어서 FOMC 회의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만만치 않게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이 와중에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오늘 이제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개별 이슈로 지금 코스닥이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결국에는 오늘 밤부터 이제 미국 증시 끝나는 동향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의 일단은 최근의 심리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를 한 번씩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3대 지수도 더 이상 이제 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약간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고, 심리도 중립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고, 그죠?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딱 중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그 시계열로 움직임을 좀 늘려서 보면 위에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여기가 75고 여기가 25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낙관적인 부분들, 좀 시장이 과열되는 부분이고, 아래로 떨어질수록 공포가 좀 커지고 시장이 지금 좀 뭔가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라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기 75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베팅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다우인데,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다우인데, 다우도 지금 같이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좀 좋은 들어가기에 좀 진입하기에 좋은 위치는 항상 심리가 좀 불안할 때였습니다. 여기 25 정도 있을 때인데, 이때 한 번씩 이렇게 큰 사이클의 기회를 줬었죠. 근데 지금은 50 정도 수준이라면 애매한,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한 템포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심리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 이 불확실성이고, 물론 주말 사이에 분위기가 살짝 또 달라져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 출발할 때 분위기는 해리스 쪽에 관련된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이었고, 거기에 금투세까지 이제 폐지가 붙어버리니까 더 강하게 지수가 지금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 추세의 방향성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분위기였고, 해리스 후보는 끝난 거 아닌가라는 거였는데, 최근 며칠 사이 분위기가 이렇게 또 달라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련된 테마가 요동을 좀 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리마켓이란 베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제는 기울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베팅 쪽에서도 돈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합주 지역 중에서 펜실베니아 쪽을 보니까 거의 붙어버렸네요. 네, 50대 50으로 붙어버렸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러한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득표차가 너무 안 나면, 그죠? 이거 뭔가 재검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슈가 이제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과거에 안 좋은 이슈였죠. 불복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면, 의외로 이번 주 후반에 결과가 안 나오고 좀 길어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시장은 약간의 관망 심리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미국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단기적으로는 오늘 몇 가지 모멘텀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좀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너무 많이 못났죠, 지금. 네. 다른 주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여기에서 더 빠지기에는 참 애매한, 그죠? 네. 그리고 또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이미 좀 내려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사실은 저는 이거를 오늘 새벽에 자료를 드리면서 금투세가 그래도 이제 수급적으로 영향을 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는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기다려도 이제 한 2달 안에는 해결이 될 거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되고,
곧 해결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뉴스가 오늘 딱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렸네요. 예, 예. 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은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일날 미국 시간 기준으로 대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라든지 금리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가 뭐 정상대로 된다라면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힌다면 그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이 큰 이벤트를 앞두고 좀 초보 투자자분들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일단은 뭔가를 확실하게 아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약간 조금 슬로우하게 보수적으로 가면서요. 주목해볼 업종이나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뭐 코스닥 쪽 중소형주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기대를 가질 만한 섹터는 어디일까요? 네, 지금 뭔가 한쪽을 베팅을 하려면 사실은 트럼프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그죠? 해리스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크게 내가 타격받지 않을 섹터를 선택하는 게 네. 지금으로는 좀 무난하죠. 괜히 한쪽으로 베팅했다가 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리면 또 심리적인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되더라도 좀 무난한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준비된 표를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되어 있는 산업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중복적으로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공화당이 당선되더라도 일단 바이오 쪽, 약간 인하 쪽, 그 다음에 중국을 견제하는 분위기는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한쪽이 될 것 같고 그 아래쪽에 있는 뭐 산업재 쪽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방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은 뭐 지금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렇죠. 중국산 무기를 우리가 사거나 서방 국가들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아예 차단이 돼 있는 예, 그쪽은 중국하고 경쟁을 안 네.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해리스 민주당 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네, 그 다음에 산업재 쪽, 여기는 공통적으로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2차 전지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바이오와 방산 관련된 부분이 누가 되더라도 조금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예전에 이제 다르파라는 기관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국방부 산하 기관의 연구개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요? 네, 미국의 네, 예. 국가 안보에 아주 큰 획기적인 기술을 여기에서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고 나중에는 이제 실제 산업에도 적용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가 이제 자금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큰 이제 테마가 결정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많이 봤고 네. 23년도에는 의외로 후공정 패키징 쪽에 투자를 많이 예산을 늘렸다라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반도체는 전공정을 상당히 중요시했는데 네. 이제는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 기관에서 그쪽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 뒤로 아주 큰 테마가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물론 AI가 태동을 하긴 했습니다. 그죠? 같이 엮였고 올해를 크게 그려본다면 역시 예산이 많이 올라온 쪽이 방산, 우주 항공 쪽인데 여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하나 우리가 하나 그룹을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하나 그룹이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은 MSCI라는 편입될 정도로 시총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 있죠. 우주 항공 기업들은 주가가 움직인 게 없어요. 네. 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후에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면 이 기관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 어디냐라는 쪽을 보니까 크게 헬스케어, 바이오, 그다음에 우주항공 이 두 개가 꼭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금투세 폐지 이슈가 나면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살짝 위험했거든요.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가 처음으로 21선을 이탈하면서 살짝 위태로운 구간에서 네. 오늘 거기를 딱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아마 좀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이 다르파라는 기관이 예산을 많이 올리는 시점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절부터 다시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많이 올라온 쪽이 여기가 우주항공, 이쪽은 헬스케어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지금부터 내년도에 큰 테마 중에 한쪽이 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네. 아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적 예, 아젠다고 그러면 돈을 그쪽으로 집행해주고 밀어주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산업이 성장하면서 민간 쪽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의외로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지수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약간 쉬고 있지만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 단에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미국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만 좀 움직였지 사실 금투세 이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까지는 온기가 그렇게 확산되지 못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이 오늘 아침에 때마침 이 금투세 폐지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대형주들만 움직이던 분위기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도 이제는 좀 염두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좀 민첩하게 빠르게 이제 그 움직이는 사모펀드의 수급을 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해놓은 종목들이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예. 수급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약간 낯서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은 인텔리안테크나 뭐 세트레가이나 그죠? AP 위성이나 네.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그렇죠. 아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HVM, 이노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좀 아마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네. 이게 상장된 지가 뭐 크게 얼마 안 된 그러한 종목들인데 사모펀드에서는 이번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대부분 다 공모가를 큰 폭으로 지금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금투세 이 이슈가 이제는 나왔기 때문에 공모가 하회한 신규 상장 종목들한테도 저는 또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좀 아쉽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주 항공 관련된 중소형주 쪽에서 영업이익을 숫자를 내는 기업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이제 막 태동하고 성장하는 이제 초입이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러면 매출 성장률을 보면서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작은 기업들은 영업이익과 같은 이런 실적보다는 매출이 얼마나 점프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미 이쪽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 이런 기업들은 뭐 숫자가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올해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을 보면 200% 이상씩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지금 당장 숫자는 안 나오지만 앞으로 금투세 폐지와 함께 온기가 우주항공 중소형주로 확산이 됐을 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이노스페이스, HVM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을 지난주부터 넣고 있기 때문에 이들 쪽으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미국의 이제 국방 쪽에서의 정책적 아젠다에다가 어떻게 보면 금투세 오늘 이슈까지 조금 이렇게 공통분모입니다. 그죠? 네네. 그렇게 해서 우주항공 쪽에 중소형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